혁센컵 네. 오늘 준비해온 소식 뭐죠? 쿠팡의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쿠팡이 모든 사태가 해결된 듯한 뉘앙스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정부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이게 대체 뭘까요? 쿠팡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주앤머니에서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 사태 여전히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박준우 기자, 이 쿠팡이 자체 조사를 발표했어요. 그것부터 일단 전해주시죠. 지난 성탄절에 이제 갑자기 기습 발표를 한 건데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벌써 나왔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 개발자를 유출자로 특정을 했고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했지만 실제로 빼돌린 거는 3,000명 뿐이었다라는 게 핵심 주장이었고요. 사건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기습 발표를 택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와 수사기관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아니 왜 멋대로 기습 발표를 하냐. 아직 정부 조사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과기부는 유감 표명을 했었고 특히나 경찰은 이 유출 규모가 쿠팡의 자체 조사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조금 말이 다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 정부 조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쿠팡이 선수를 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정부를 패싱하고 따로 움직이고 자체 조사를 따로 해서 발표를 할 정도면 이 정부의 조사에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쿠팡이 조사를 받는 이유가 지금 정보 유출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되게 많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첫 번째겠죠. 네. 이걸로 시작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산을 하고 있어요. 국회증언 감정법 위반이 또 있고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은폐를 했다라는 의혹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인사에 대한 불이익 의혹도 있고요. 지금 그 쿠팡에 몸을 담았던 한 전직 임원이 나와서 쿠팡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게다가 이 정부 명령을 받고도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록을 삭제를 방치한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에 160건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쿠팡이 제출한 거는 50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이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 있죠. 네. 이 한국법인 대표가 지난달 30일 청문회 직후에 또 출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의 1차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게 돼서 자동적으로 1차 소환은 불응하게 된 게 됐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묶으면 진짜 꽤 한 5가지, 6가지 분야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직 이렇게 좀 시원한 그럴싸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대표가 뭐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잠시 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에 죄송하다는 문구를 올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마저도 뭐 하루 이틀 뒤에 그 배너가 내려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론에서 이 쿠팡의 태도를 두고 고압적이다, 뻔뻔하다, 적반하장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론가님은 이렇게 쿠팡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아마도 우리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없다, 누구도 쿠팡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외국계 IB인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요. 초기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한국 내에서는 쿠팡 보안 사고가 아무리 크게 나도 잠재적으로 보면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예, 실제로 이제 초기에는 200만 명 정도의 이제 유저들이 쿠팡을 이제 탈퇴함으로써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만은 1월 초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일간 이용자 수는 5%, 결제액은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그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여전히 쿠팡의 시장 지배력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쿠팡의 이른바 적반하장적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탈팡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편리하긴 진짜 편리해요, 쿠팡이. 그러니까 뭐 하나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뭐 식재료부터 해서 모든 물건이 너무나 금방 배송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편리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진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쿠팡의 대체 불가능한 편리함,
이걸 만든 게 바로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아. 이게 2013년에 시행됐던 유통산업발전 개정안이 시발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23년 전에 이 규제가 생긴 이후에 이제 쿠팡이 견제 없이 독주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이 유통산업발전 개정안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지금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전통시장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 유통산업 발전 개정안이 정확히 뭐냐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되고 특히나 또 새벽 시간, 자정부터 오전 10시는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딱 14시간만 영업이 가능한 건데 네. 이 마트가 문 닫는 시간은 뭐 온라인 배송 업무도 할 수 없고요. 뭐 심야 새벽 배송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4시간이라. 이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기업은 24시간 영업을 하잖아요. 14시간하고 24시간. 이거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소비자는 24시간 내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괘씸해서 탈팡을 하려고 해도 이 새벽 배송 때문에 못 끊겠다 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대형마트와 다르게 이제 별다른 그 제한이 없었던 쿠팡이 이제 2014년에 로켓 배송을 시작을 하면서 이 새벽 배송을 앞세워서 급성장을 한 거죠. 와, 근데 이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오프라인 매장만 규제를 하는 게 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매출 차이도 좀 클 것 같은데요? 엄청나겠죠. 예. 네, 이제 뭐 오늘날 쿠팡의 이런 어떤 독점적 지위가 이런 제도가 만드는 현상이다라고 딱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분명한 것은 유산법 이후에 쿠팡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기존에 있던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7조 3천억이었는데요. 2024년 지금은 28조 6천억이니까 거의 변동이 없어요. 네. 반면에 쿠팡은요. 2020년에 매출이 13조 9천억이니까 대략 14조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2024년에는 무려 41조를 넘으면서 그 기간에 약 3배 정도 매출이 급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마트는 매출이 가장 높은 주말에 특히 이제 문을 닫으면서 매출에 일단 성장세 타격을 좀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제한이 없는 쿠팡은 이 기간에 매출을 3배 이상 급성장시킨 결과를 볼 때 이게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일단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히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차이가 좀 확실히 많이 나고 이 대형 3사 매출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규제를 좀 풀거나 그게 어렵다면 조금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대형마트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들 나왔고요. 대형마트 이 새벽 배송 시장만 풀어줘도 전국 1,800여 개 점포가 이 도시명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걸 다 합치게 될 경우 쿠팡의 어떤 새벽 배송 물류 인프라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네.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국회가 지난해 이제 유통산업발전 개정안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로 연장을 했어요. 아이고. 네. 대책 없이 규제를 풀게 되면은 또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이런 우려 때문에 또다시 연장이 된 거고요. 네. 2024년 7월이랑 10월에 이제 유산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지만 이제 계류 중입니다. 아, 이게 유통산업발전 개정안이 사실 애초에 그런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을 했던 거라 사실 이해는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었나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형 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소매 업체들한테 피해가 오히려 생겼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역효과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또 한 가지 뭐 좀 찾아봤어요. 이 대형마트 출점 및 폐점에 따른 규제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대형마트의 출폐점이 인근 소매점포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미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오히려 이 대형마트가 출점을 하게 되면은 이 낙수 효과가 가져오면서 그 인근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되기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방금 그 최신 연구에서도 보던 것처럼 예전에는요 대형마트 규제가 풀리면 전통시장은 다 죽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의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게 최근의 분석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기보다는 오히려 쿠팡이나 알리 같은 온라인 공룡들, 이커머스들을 더 무서워한다라는 게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동안의 유산법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제 역할을 이제는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뀐 유통 구조에 맞춰서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트 잡으려다가 오히려 쿠팡만 키워줬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유산법 개정도 개정인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풀법도 계류 중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온풀법. 이제 풀네임은 온라인 플랫폼법인데요. 네. 이른바 이제 쿠팡, 네이버, 배민 같은 그런 온라인 공룡들, 크게 이제 플랫폼을 잡고 있는 그런 공룡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서 작성도 좀 의무화하고요. 불공정하게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을 좀 조작한다든지 하는 걸 막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2020년에 발의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관련 상임위인 국회에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이 사실상 이커머스가 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계속 커가는 걸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는 진즉에 좀 진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대로 된 방안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모양새예요. 아니 치료법이 보이는데 그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네, 그러니까 느낌에는. 들으면 들을수록 좀 답답하거든요. 네. 이런 사이에 이 쿠팡 사태가 좀 어사무사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그런 일로 기억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박준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언해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국세청도 지금 쿠팡에 대한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금감원도 현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 기관들이 지금 쿠팡을 어떻게 보면 타깃 삼아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쿠팡이 진짜 그 몸집에 맞는 책임감을 제발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낡은 규제는 걷어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가 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짜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